안녕하세요. 저는 모던해잘 7기 김지윤입니다. 지금부터 MVC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MVC 패턴의 정의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VC 패턴은 소프트웨어를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한 개발 방법론입니다. 1979년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트라이브 린스케이지라는 분이 MVC 패턴을 처음 만드셨고요. 이분이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VC 패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사용자가 이제 만약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컨트롤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아서 그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해주기 위해서 모델을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럼 모델에서 그 데이터를 잘 이제 처리를 해준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컨트롤러를 통해서 뷰한테 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뷰가 그거를 사용자에게 출력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흐름을 알아봤으니까 각각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 및 데이터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을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로직은 제가 공부할 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데이터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또 보내줄지 이런 코드들도 같이 관리를 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컨트롤러에게 받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뷰는 입력값이나 체크박스 등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나타내고요. 컨트롤러에게 받은 모델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HTML이나 CSS 이런 부분들이 뷰에 해당하겠죠. 다음에 컨트롤러, 사용자의 요청을 파악하고 모델과 뷰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메소드를 호출하여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 결과를 모델에 저장하고 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과 뷰의 역할을 분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이제 쇼핑 리스트 앱이 있다면 그 안에 어떻게 MVC가 구성이 되는지도 알아볼게요. 이번 주에 사야 할 물건의 이름, 개수, 가격의 목록을 보여주는 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모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이름, 개수, 가격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뷰에게 보내주기 위한 로직을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뷰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을 담당을 하겠죠. 이렇게 MVC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런 어플이 있으면 그 항목들을 입력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입력 폼이랑 버튼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카스마 젤리 한 개 1,000원이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이 데이터가 컨트롤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컨트롤러는 데이터를 모델에게 전송을 해주겠죠. 모델이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한 데이터를 다시 컨트롤러에게 가져가서 컨트롤러가 다시 뷰에게 보내주고 뷰는 이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것도 나타내고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변경되지 않지만 그 보여지는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렬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이제 컨트롤러가 모델까지 가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뷰한테 가서 화면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MVC 규칙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실전에서 MVC를 사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모델은 컨트롤러나 뷰에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모델 내부에 컨트롤러나 뷰에 관련된 코드가 있으면 안 되고요. 뷰는 모델에만 의존해야 하고 컨트롤러에는 의존하면 안 됩니다.
뷰 내부에 모델의 코드만 있을 수 있고 컨트롤러의 코드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런 규칙이 생긴 이유는 아래에 6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먼저 단일 책임 원칙 같은 경우에는 모델 내부에 컨트롤러 및 뷰와 관련된 코드가 없으면 이제 각자의 역할만을 수행을 하면서 서로의 의존성도 낮아지고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관련된 코드가 없으면 데이터가 변경이 될 때마다 컨트롤러나 뷰도 변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용이해지고, 만약에 컨트롤러가 뷰 내부에 이제 있다 보면 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때 변경이 될 때마다 컨트롤러도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유연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재사용성이나 테스트 용이성, 코드 가독성과 이해도도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규칙인데요. 뷰가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는 사용자마다 다르게 보여줘야 하는 데이터 한에서만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은 사용자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할 때 손흥민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람이 황희찬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는데 황희찬이라는 단어 검색한 그 데이터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르게 보여줘야 할 때는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모델과 뷰에 의존을 해도 됩니다. 컨트롤러 내부에는 모델과 뷰의 코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사용자의 입력도 처리를 해야 되고 데이터에 맞게 비즈니스 로직도 구현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뷰가 변경이 될 때마다 상호작용도 해야 하고,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핸들링을 해주고 뷰랑 모델의 상태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뷰가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는 반드시 컨트롤러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또 비즈니스 로직도 처리를 해서 뷰가 받아야겠죠. 그리고 재사용성과 모듈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컨트롤러에 여러 개의 뷰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컨트롤러에서 받아오면 좀 더 재사용성이랑 모듈화가 더 쉬운데, 모델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면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도 있고요. 테스트도 용이해지고 마찬가지로 구조가 명확해져서 유지 보수성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MVC 패턴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MVC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틀어서 가장 대중적인 패턴인데요. 아까 표지에 제가 페이스북이랑 파이썬 이런 로고들을 올려놨는데,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거기에서도 MVC 패턴을 사용을 하거든요. 구글에서도 MVC 패턴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파이썬 디장고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잘 알고 있으면 취업할 때나 코드 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의 명확한 역할 분리로 인해서 서로 간의 결합도도 낮출 수 있고요. 코드의 재사용성 및 확장성도 높일 수 있고, 서비스를 유지 보수하고 테스트하는 데도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개발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델 부분, 뷰 부분, 컨트롤러 부분을 각각 다른 개발자가 담당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코드를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MVC 패턴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모델과 뷰의 의존성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컨트롤러에 여러 개의 뷰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모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서로 간의 의존성이 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의 비중이 또 높아져서 매시브 뷰 컨트롤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주로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코드의 비대화, 재사용성 및 확장성 저하, 그리고 유지 보수성 하락 및 테스트 용이성 저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패턴들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이걸 다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딱 대표적인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VVM 패턴인데요. MVVM 패턴은 이제 모델, 뷰, 뷰 모델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데이터 흐름을 좀 알아보자면 이제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컨트롤러가 아닌 뷰에서 받습니다. 뷰에서 받으면 또 뷰 모델로 가서 요청을 전달하는데요. 이때 커맨드 패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커맨드 패턴이 뭐냐 하면은 이제 명령을 하나의 객체로 이제 저장을 해서 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주는 명령의 객체랑 받는 명령의 객체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능이나 뭐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해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패턴으로 요청을 전달을 하면 뷰 모델에서 모델로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겠죠. 요청을 하면 모델이 또 뷰 모델에게 그 데이터를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을 해주면 뷰 모델에서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해서 다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데이터를 뷰한테 넘겨주면 뷰가 뷰 모델이랑 데이터 바인딩을 해서 사용자에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은 이제 단어 뜻 그대로 바인딩이 약간 묶다 이런 뜻인데 데이터를 서로 결합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패턴의 장점은 이제 커맨드 패턴이랑 데이터 바인딩 패턴을 활용을 해서 뷰랑 모델 사이에 연관되는 의존성을 제거하였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뷰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MVP 패턴을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모델, 뷰, 프레젠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뷰가 받아서 프레젠터에게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은 프레젠터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한 다음에 모델에게 데이터를 프레젠터에서 모델에게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프레젠터에게 다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프레젠터가 뷰가 요청한 데이터를 응답을 해주면 뷰에서 바로 화면으로 출력을 해주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요, 프레젠터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전달받기 때문에 MVC 패턴의 약점 중 하나인 뷰와 모델의 의존성을 조금 제거해 줄 수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뷰와 프레젠터 사이의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MVC 패턴 대안이 있었는데요. 얘네도 또 완벽한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벽한 패턴이 없어서 개발자들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장점, 단점을 좀 알고 공부를 해서 그에 맞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